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코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국경의 모든 군대가 철수 중이다 라는 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일단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고, 미 선물도 상승 중으로 시장이 좀 이대로 어제 들어오다만 매수세가 다시 재진입되기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오히려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정말로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평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조금의 여러분들 멘탈적인 부분도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파악을 꼼꼼하게 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RSI,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똑바르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2월 15일 날 딱 영상에서 남들이 겁먹을 때 욕심을 부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2월 15일 딱 여기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종목이 시장을 빌미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더 사야 된다. 그래서 평단 관리를 하시고, 시장이 돌아서 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깔끔하게 챙기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제가 뭐 하는 말에 대해서 저게 맞는 건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조정장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도, 지수의 장단을 맞춘다라기보다도 우리는 딱 명확한 중심을 잡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전략을 짜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프랑스나 브라질이랑 축구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감독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뭐 4-4-2 포메이션을 써서 대충 뭐 이렇게 뭐 대충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세워야지만 그래도 브라질이랑 같이 비등비등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이 달린 건데, 시장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전략, 전술, 무전술, 무전략, 이걸로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이해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하게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VIP방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늘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단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제가 VIP방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덕성을 추천을 드렸던 부분, 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서 단순하게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이유를 제가 VIP방 영상에서 어제도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왜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지, 무엇을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테마주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덕성 어디가 있어요? 오늘 16%의 급등이 나왔다. 근데 우리는 시초가에 잡아놨다. 시초가가 얼마예요? 15,200원에 딱 시작을 했던 부분. 오른쪽
보이시죠 여러분들? 15,200원에 사서 17,300원까지도 끌고 가고 있다.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먹고 우리가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타로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던 게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2,500원 이하로 매수를 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 뭐 덕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5%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뭐 덕성 그 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수익,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덕성 14%의 인증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단타로 정말로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면서 수익 자체를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 단타를 치더라도 오버나잇은 지금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 기산텔레콤, 하이로닉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보면은 기산텔레콤을 어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어제 매수를 했던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19%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딱 여기서 놓고 보면은 의료기기, 미용 쪽 이쪽으로 딱 보면은 어제도 또 충분하게 단타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가지고 승부수를 띄우시는 것보다도 단타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먹고, 그 다음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수익 자체를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금의 시장이고, 오히려 변동성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모아가고, 단타 칠 거는 또 단타 치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선착순 딱 20명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문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VIP 방에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오히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VIP 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아침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어떤 준비를 하냐, 전날부터 딱 시작을 하면은, 전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게 전날 마감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마감 시황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꼼꼼하다. 자, 전날 우리가 다음날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마감 시황 이렇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오전 시황을 다 이만큼의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테마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해드리고, 뉴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리포트 관련해서도 다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이거를 왜 중요시 생각을 하는지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9시 전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 추천이 나가고,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써드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만한 거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 44만원 아까워하실 필요 없이 단타 그리고 모아가는 거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브를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27만 5천원 이하로 1월 20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잖아요. 1월 20날 오히려 시장 전략에 맞게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자체가 나오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는 4%대 수익 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에서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먼저 잘 모아가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시장 브리핑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카카오뱅크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보면은 카카오뱅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모든 영상에서 올렸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RS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 오히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RSI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뭐 직장인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거래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처가 뭔가가 뭐 수주도 많고 최근에 뭐 일도 많고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 회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좋아질 거래, 저 회사 진짜 바쁘다, 와 수주 나오는 거 보면은 대박이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초보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래처고 이 회사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나도 좋아진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빨리 이거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유독 더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항상 돌아오는 것들이 뭐냐, 저거 회사 좋다고 했는데 물렸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 회사가 좋아질 거 알아,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RSI 30 이하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기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RSI가 거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바닥권인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구간, 이 싸졌었던 이 구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차곡차곡 매수를 하고 평단 관리를 해서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굳이 손절을 안 해도 기다리면은 올라온다 이거예요. 결국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굳이 삼성전자 좋아질 거래, 실적도 되게 괜찮고 핸드폰도 많이 팔렸고 너무나도 좋대, 그래서 이때 들어가요. 그러면은 빠졌을 때 나 죽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느 포인트에서 사야 되냐? RSI 30, RSI 30,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뭐 앞으로 좋아질 거고 뭐 키판이라든지 뭐 이런 다 좋아진대.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 올라가는 거 막 쫓아 들어가요? 아니죠. RSI 30, RSI 30 부근까지 30.16인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내려왔던 아래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30 이하, 여기서 끌고 가기 편안하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못 믿으세요. 왜 못 믿으냐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며칠 안에 급등이 나와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주식으로 오히려 까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카카오뱅크를 뭐 바닥권에서 샀는데 손절을 하고 카카오뱅크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다시 사자니 뭔가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를 좀 먼저 사야겠다 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가요. 근데 그 다른 종목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다행인데, 대부분이 그 종목에서도 손실이 난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카오뱅크에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좀 선보이는데, KB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가 대상이고, 뭐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인데, 뭐 서류 제출이라든지 대출 심사, 뭐 대출 실행 이런 것까지도 다 대하창에서 진행을 하고 서류 제출 부담도 좀 최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편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은행에 뭐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뭐 연차를 내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반차를 내시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은행 들락날락하고 뭐 서류 빠졌다 그러면 또 어디 뭐 구청 가서 떼가지고 서류 제출하고 막 이런 귀찮은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에서 오히려 이거를 좀 최소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좀 히트를 칠 거라는 예상 자체는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 혁신적인 부분, 혁신성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 뭔가 파격적인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무엇보다 담보 종류가 아파트로 한정됐다라고 하는 점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상품보다도 오히려 좀 경쟁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당초에 비대면 주담대 출시에 있어서 관건 중에 하나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였어요. 왜냐, 우리가 뭐 다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빌라도 살고 오피스텔도 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주담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담보물의 가치를 파악하는 건데, 결국에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KB 리본이 제공을 하는 공식력 있는 뭐 시세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별 감정을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시중은행은 감정평가를 담당을 하는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어차피 바닥은 항상 찍고 나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좋은 종목은 다시 올라온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종목이 뭐 하루 이틀 안에 급등이 나올지 그걸 어떻게 맞춰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포기할 거는 포기를 하고, 우리가 확실히 잡아갈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잡아가고, 가격적인 부분도 딱 계산을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잡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말들이 정말 눈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저도 마음고생 많았어요. RSI 30이야 여러분들 사세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증명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셔야 된다. 지금 뭐 3개월에 44만원 하면은 한 달에 하루에 5천원 꼴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커피 드시지 마시고 저랑 재밌게 주식해서 커피 마실 돈 아껴서 그 돈 주식으로 해서 커피집을 하나 차립시다. 여러분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브리핑을 좀 뒤에다가 뺐어요. 왜냐면은 뭐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너무 앞쪽에다 하다 보니까는 종목들에 대해서 왜 설명은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시장을 오늘은 좀 뒤로 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의 폭격을 단행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전해지면서 미국이랑 나토가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재차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좀 높였던 부분.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를 만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새로 뭐 추가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뭐 수일 이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로 미국 대사관 고위 인사를 좀 추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러시아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발표도 우크라이나의 발표도 지금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의 정보력도 마냥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잃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대로 가스비 급등에 따라서, 그리고 운 좋으면은 이거 우크라이나도 장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의 긴장 상태로는 뭐 잃을 거는 없고 취할 건 많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라고 좀 봐야 돼야 맞지 않나.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전쟁인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미 증시는 휴장이에요. 그래서 긴 주말간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밀리지 않겠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 우리가 나라가 조금은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방형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병력 철수는커녕 오히려 더 늘렸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진짜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각 국가 간 이권이 걸려 있는 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나?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핵 보유 국가들은 앞으로 더더욱 핵을 포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우려했던 전쟁 리스크 자체는 뭐 오늘 뭐 찌라시로 보게 되면은 뭐 철수를 했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있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전쟁 리스크는 그래도 진행형이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부추긴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때 시장 하락을 이용한 실적주 저점 매수,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평단 관리의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변동성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도 좀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수가 폭락을 하면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그리고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앞에 장사 없다, 이거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시장을 너무 시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뜯어드리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을 최근에 가만 보게 되면은 어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연출이 됐던 게, 빅스 공포 지수가 오르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 달고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지금은 시장이 싸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살 거도 많고,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심리랑, 뭐 개인 심리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금리 인상, 뭐 긴축,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공포는 또 공포대로 느끼고 있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한 부분인데, 지수가 오르면은 당연히 공포 지수가 줄어들든가, 지수가 내리고 공포가 극대화되던가,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 즉 여러분들은 시장을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셔야지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항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싸니까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까지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들어갔던 단타 종목이 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가지고 등골을 빼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려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모두 회비의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